얼굴 비대칭이나 체형에 관한 수기 성형을 진행할 때 제가 고객님들께 인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장기의 리듬과 두개골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개골 리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체에는 두 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 들이마시는 폐호흡이 있고, 두 번째는 두개골 호흡입니다. 그런데 폐호흡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지만, 두개골 호흡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개골 호흡을 1차 호흡 기전이라고 하고 두개골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두개골과 후두골과 두개골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저평골이 결합하는 관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후두저평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후두저평 관절에 의해서 후두골과 저평골은 굴곡과 신전을 하면서 두개골과 청골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머리뼈는 2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뼈들은 모두 톱니바퀴처럼 봉합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후두골과 저평골이 움직이면 서로 맞물려서 머리뼈 전체가 움직입니다. 특히 저평골은 우리 머리 중앙에 쐐기처럼 박혀 있다고 해서 쐐기뼈라고도 부르고,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비뼈라고도 부릅니다. 이 뼈는 주변에 12개의 머리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체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이 저평골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골은 뇌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 비대칭뿐 아니라 우리 인체 전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골은 후두저평 관절에 의한 그런 리듬으로, 후두골과 저평골의 신전과 굴곡에 의한 리듬으로 23개의 두개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두개골의 호흡은 우리가 생명의 물이라고도 부르는 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나 또는 잘못된 습관, 편저작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두개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두개골 안쪽에서는 경막의 막성 긴장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경막의 막성 긴장으로 인해서 축두골, 전두골, 후두골, 그리고 저평골, 그런 뼈들의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서 뇌신경과 혈관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악과 축두골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턱관절의 문제도 결국 두개골 리듬의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후두골 바로 아래에서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상경추, 경추 1번, 경추 2번의 불균형도 두개골의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는 3개의 막이 있는데, 연막, 지주막, 경막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막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막으로 두개골 안쪽에서 두개골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아주 두껍고 질긴 섬유 조직으로 탄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강한 막으로 가장 바깥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막 안쪽으로는 뇌를 좌뇌, 우뇌를 분리하는 이 대뇌겸이 있고, 그리고 대뇌와 소뇌천막을 분리하는 소뇌천막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막은 대뇌경과 소뇌천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막은 경추 2번과 3번에 아주 강하게 붙어서 꼬리뼈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꼬리뼈까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소뇌천막은 저평골, 후두골, 이 저평골과 후두골에 부착되어 있고, 뇌신경 3번, 4번, 5번,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 신경이 관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소뇌천막의 비정상적인 텐션은 우리 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개골 호흡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경막의 긴장을 높이고, 그리고 뇌 척수액과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국소적으로 또는 전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개골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막성 긴장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순환과 소통으로 구조와 기능이 개선이 되면 우리 인체는 자가치유력이 생기면서 얼굴 비대칭뿐 아니라 체형의 밸런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를 하더라도 두개골의 움직임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